어떤 과일들 좋아하세요? 저는 웬만한 과일들 다 좋아하는데 여름이면 조금 성급하게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도 작은 포도 한 송이를 꺼내 먹었는데요. 서늘하게 식은 알갱이 하나 입에 불고 그 투명한 속살 조용히 깨물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도는 한 알 한 알 익어가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묶여있네. 삶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린 모두 제각각 속도로 익어가고 있지만 어디선가 서로 연결된 작은 같은 가지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아닐지. 그러니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알씩 천천히 햇빛 더 머금고 바람 더 지나면서 내가 익어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자, 포도처럼 말랑하고 둥글게 서로에게 묶여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포도 알갱이 같은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함께하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포도 좋아합니다. 네. 뭐 과일 다 좋아하는데 포도는 여름엔 진짜 빼놓지 않고, 뭐 요즘에는 워낙 그냥 이렇게 수입산들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들 먹지만, 뭐 한겨울에도 먹지만, 근데 포도는 여름이 제맛이죠. 네. 6월 말부터 이제 슬슬 나왔던 이렇게 왜 우리 포도 있잖아요. 그걸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은 포도씨까지 그냥 씹어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포도는 어떻게 먹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포도 껍질 이렇게 하나씩 좀 까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아예 그 즙 쪽쪽쪽쪽 빨아내고 이렇게 빈 풍선 같은 그런 모양의 보라색 이렇게 빼내는, 껍질 빼내는 것도 재밌고, 진짜 여름이 주는 첫 번째 입맛으로 저는 포도를 생각을 해내는데, 여름에는 뭔가 포도처럼 좀 새콤하고, 그쵸? 수박처럼 시원하고 아삭하고, 차가운 국수 한 젓가락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또 이 미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입에도 마음에도 오늘 작고 시원한 기쁨들이 톡톡 터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고 싱그러운 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느덧 7월이 되었고요. 우리 조주연 기자와 함께한 지 이제 꽤 되어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저희 대한민국의 멋진 작품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매주 조주연 기자와 만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에 라라유에 함께 와주시는 조주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4월부터 쭉 시작을 하면서 조주연 기자에게 제가 SOS를 쳤잖아요. 네. 나와 함께 해줘라고 했는데 7월이 되었습니다. 달려오시는 동안 어떠셨는지요? 금방 왔어요. 너무 즐겁다 보니까. 금방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직은 좀 오픈 전이긴 합니다만 무언가 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네. 소란스럽게. 네. 아주 잔잔하지만 깊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라라유 구독자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지, 역사적인 인물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난달에 제가 K-뮤지컬 관련해서 국제마켓, K-뮤지컬 국제마켓 6월 초에 있었던 맞아요.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또 우리나라의 좋은 뮤지컬들이 뭐 피칭이나 뭐 쇼케이스 형태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중 한 작품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은 아니지만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뮤지컬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볼 수는 없군요. 네. 네.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에요? 뮤지컬 에밀입니다. 에밀. 네. 에밀 졸라라는 역사적 인물과 아하. 관련된 뮤지컬이에요. 에밀 졸라, 네. 프랑스의 네. 행동하는 양심, 등불 같은 지성인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뒤에 얽힌 에밀 졸라와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뮤지컬이지만 그걸 알고 봤을 때 훨씬 많이 와닿고 또 동시에 여전히 우리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뮤지컬이어서 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냥 근데 솔직히 에밀 졸라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뭘 졸라 뭐 이러면서 이게 프랑스 이름들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드레피스 사건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배경 이제부터는 이제 역사와 네. 프랑스의 역사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드레피스 사건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9세기 말 프랑스의 간첩 조작극이에요. 간첩? 네. 이런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을 모두가 덮으려고 할 때 홀로 목소리를 냈던 것이 에밀 졸라이고요. 이렇게 말하니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건 사실상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레피스라는 게 이게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그 사상적으로 그렇죠? 이게 뭐 이념적으로 네. 우리와 잘못된 그러니까 나쁜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몰아가는 상황에서 에밀 졸라는 편을 든 거죠. 네. 그래서 드레피스는 유대인이었는데 네. 당시에 프랑스에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 장교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사실을 위해서 알면서도 이 사람은 이미 죄가 있다라고 하고 유배를 갔어요. 근데 이 사건의 진실을 뒤늦게 밝히면은 프랑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모든 대중들은 유대인 이 사람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굳이 결론을 내린 사건에서 네. 무언가를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용하다라는 게 팽배적인 상황이었고 무용하고 오히려 프랑스를 배반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사안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에밀 졸라가 기고한 글이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비겁한 프랑스를 침묵하는 지성인들을 우둔한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 쓴 글 바로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나서 죽을 때까지 엄청난 비난 속에서 살해 협박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뮤지컬 에밀은 이 이야기들을 이제 앞에 깔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에밀 졸라의 마지막 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 드레피스 사건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야말로 독일하고의 막 프랑스하고의 그런 안 좋은 갈등 상황에서 일어났었던 큰 사건이었고 에밀 졸라가 거기에서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행동을 했었지만 그것에 또 집중을 하는 건 아니고 에밀 졸라의 마지막 인생의 며칠을 다루는 작품이다. 네, 마지막 하루, 그 마지막 밤. 마지막 날 밤. 네. 야, 이건 또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이게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모두 겪고 난 에밀 졸라의 마지막 밤,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축약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에밀 졸라가 마지막 밤에 품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앞의 내용을 알면은 더 확실히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이 하룻밤만 봐도 어떠한 고뇌 속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했는지가 보여서 쉽게 볼 수 이렇게 막 편하게 보는 극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봤으면 하는 극이다. 이런 이 마지막 밤에 대한 진실을 상상력을 더해 펼쳐나가는 극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디에 지금 방점을 찍게 되냐면 왜 우리 흔히 누군가가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시점에 그야말로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죠. 주마등처럼 나의 모든 행적이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에밀 졸라가 지금 찾아보니까 62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2년의 삶 속에서 프랑스 전체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던 그가 하지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날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여기에 지금 작가가 몰입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굉장하죠. 또 이야, 어마어마하다. 네네네.
이게 또 하룻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에밀 졸라가 혼자 독백으로 한다면 좀 심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이야기면 어떻게 보면 좀 꾸며져서 이렇게 또 독백을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의문의 청년 클로드를 등장시킵니다. 이 클로드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은 아니고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네. 그 마지막 밤에 에밀 졸라의 집에 찾아오는 의문의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과 이 클로드와 에밀의 대화를 통해서 네. 우리가 에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신념으로 이 글을 썼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극이에요. 그러니까 클로드는 가상의 인물인 클로드는 청년인데 작가를 꿈꾸는 젊은 청년이에요. 네. 처음에 에밀 졸라가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 있어요. 계속 살해 협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그 청년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경계를 하죠. 근데 대화를 하면서 경계를 풀어나가는데 본인을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밀은 당연히 경계를 하다가 꼬냑, 압생트 이런 걸 나눠 마시면서 술을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클로드는 작가 지망생으로서 좀 힘들었던 장면을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에밀의 공감을 또 얻어가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다가 네. 에밀이 프랑스의 정보를 적국에 팔아넘긴 그렇게 알려진 드레피스를 옹호하는 점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에밀은 그렇게 공감을 하다가도 자신의 신념을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화르륵 하면서 반박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긴장감 있는 대화와 이렇게 공감의 대화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각 그런 걸 관객들이 또 공감할 수 있게 때로는 그래도 저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게 계속 그 긴장감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마지막 밤에. 야, 그렇구나. 근데 이거 보고 싶네요. 그쵸. 지금 볼 수 없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국제마켓에서 이제 선을 보이면서 평가는 어떠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거기에서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선정이 됐다는 거고 선정이 된 것이니 좋은 작품이라는 게 1차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초연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듬어져서 뭐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걸 보러 갔을 때 제작진들이 참 많이 신경을 썼다 싶은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레피스 사건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뮤지컬로 담기에는 담기에는 또 그렇죠.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 조금 일찍 가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설명들이 극장 내 로비에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읽고 들어가도 훨씬 더 그걸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으셨고 프로그램 북이 우리는 대체로 요 정도 두께? 그렇게 그쵸, 좀 그쵸. 얇게 이렇게 사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책처럼 알차게 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읽으면서 더 이런 연출이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풀어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의 존재가 저는 관객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클로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대다수의 청년들의 입장을 또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까지 진실이 뭐라고 에밀 졸라가 당시에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사회에 저명한 인물이었는데 대표적인 지식인인데 그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드레피스랑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판 남을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왜 무죄를 주장하냐 이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거일 수도 있죠. 그 에밀 졸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해서 그를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모르지만 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했을까 이런 질문을 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아니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조주현 기자와 제가 뮤지컬을 사랑하는 그 접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실존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의 한 장면들을 아주 집요하게 핀셋으로 딱 드러내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굉장히
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내가 1940년대에 살고 있다면 뭐 내가 1930년대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당시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독일과 막 프랑스와의 여러 가지 막 그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 프랑스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나는 에밀 졸라의 그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막 이제 이런 상상들을 이렇게 웬만하면 잘 못하는데 뮤지컬을 보고 나서는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에밀 졸라가 우리 흔히 언젠가 광고 카피에도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난 노라고 하는 뭐 이런 거. 네. 그거에 전형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국익에는 굉장히 반하는 것이지만 지식인으로서 이걸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상황에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아까 클로드가 반발을 했었다라는 그런 질문들도 저는 보지 않았는데 어떤 질문들을 던질지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신 하나 입 다물면 조용한데 맞아요. 당신 하나 입 다물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갔을 때 과연 나는 입을 열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뮤지컬에서 해냈다는 네. 거잖아요. 그 클로드가 와. 그 당시의 청년들을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의 청년들이란 전쟁 후에 팍팍한 프랑스의 일상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분노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에밀 졸라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당신 하나 입 다물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좀 다음 분기에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신 그런 거 이제 내부 고발자들 입 닫게 맞아요.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 그렇구나. 근데 또 이걸 뮤지컬로 보니까 저희는 에밀 졸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지만 뭐 죽을 때까지 살해 위협에 살았다. 이 한 문장을 읽고 그게 막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뮤지컬 안에서 보면 이게 마지막 밤인데 불을 다 꺼놓고 있어요. 불 하나 켜는 것도 겁내하고 그리고 계속 총소리가 돌리고 계속 불안해하고 이런 걸 무대에서 그 호흡으로 같이 보니까 어두운데 촛불 하나 켜는 것도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에밀 졸라라는 이 분을 그 테레즈 라캥이라는 작품 때문에 좀 최근에 다시 찾았었던 기억이 나요. 최근이라고 해도 몇 년 전입니다만 테레즈 라캥이라는 뮤지컬이 있었고 그 뮤지컬을 보고 그 뮤지컬과 관련된 이 테레즈 라캥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줬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보고 이게 테레즈 라캥이라는 소설이었고 이 소설을 영화화했던 이 작품이 있었고 테레즈 라캥을 쓴 사람이 에밀 졸라고 와 근데 이게 범죄 소설치고는 굉장히 소위가 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 다가왔어서 이름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뮤지컬 테레즈 라캥이 저는 정인지 배우가 출연하셨던 걸 봤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초연이었을 텐데 뮤지컬 자체도 배우가. 굉장히 셌었어요. 엄청 셌었어요. 제 느낌에는. 어려웠었고 보고 나서 막 어깨가 아팠었던 어깨가 많이 아팠었던 근데 이게 에밀 졸라의 작품이었다고 뭐 이렇게 해서 에밀 졸라를 거슬러 올라가게 됐었는데 이분의 또 삶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2025년에 이렇게 제가 또 깊이 막 파고들어질 줄은 몰랐네요. 에밀 졸라 이 뮤지컬의 그 넘버 제목들이 또 심금을 울리는데요. 심금 울립니까? 네. 한번 뭐 조금 노래는 근데 이게 노래 조금 어려운 노래들이라 예.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가 있고 그렇지. 난 드레피스 사건에 진실은 행진한다가 진실은 있습니다. 행진한다. 네. 아하. 그래서 그 가사를 조금 들려드리면 네. 진실은 행진한다. 그 무엇도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할 순 없다. 거짓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선한 자들의 침묵.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할 순 없다.
선한 자들의 침묵에서 갑자기 확 들어오네요. 그것이 거짓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이야. 자. 그리고 그 넘버 앞부분에 이제 뭐 우리는 악의 시대의 어둠을 온몸으로 느끼고 빛을 말한 에밀 졸라를 지지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겁쟁이 위선자 아첨꾼들은 한 해에도 100만 명씩 태어나지만 잔다르크나 에밀 졸라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뭐 이런 넘버의 첫 가사들이 그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에서 또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에밀 졸라의 행동에 존경과 찬사를 보내면서 한 말인데 이게 에밀 졸라와 뜻을 함께한 양심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 넘버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에밀 졸라가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뮤지컬 에밀. 네. 에밀. 다음번에 재연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보러 갈게요. 조 기자님 같이 가십시오. 좋아요. 네. 보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뮤지컬로 실연하는 것을 그 관객석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인으로 제 인식 속에 확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객들의 마음 속에 그런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음 올라가면 꼭 알려주십시다요. 꼭 네. 진짜 보셨으면 해서 꼭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바라건대 프랑스로 또 이제 에밀이 뮤지컬 에밀이 프랑스 현지에도 또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마리 퀴리. 마리 퀴리가 폴란드에 가서 상을 받는 것처럼 이 에밀 자체가 또 프랑스 뮤지컬계를 또 어떻게 흔들어낼지 사실 이게 이번 토니상 수상이 아니었으면 그것까지는 이렇게 확장이 좀 안 됐을 너무 텐데 상상을 과하게 했나 싶지만 그쵸? 이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는 why not? 왜 안 되냐고요. 프랑스 갑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뮤지컬 에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지금 공연 중이진 않지만 다음번에 미리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이렇게 업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업로딩을 스스로 해놓으신 다음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매달 조주현 기자와 또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인사 오늘 또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